자, 공자와 노자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제 주목해서 볼게요. 자, 51살이 되던 해 공자가 노자를 찾아갔습니다. 물론 이 전체는 우원은 장자가 만든 우원이에요. 이야기예요. 큰 틀은. 그런데 전혀 근거 없이 만든 게 아니란 이유가 나이를 딱 겨정해서 50살. 왜 51살일까? 자, 우리 공자의 그 유명한 이야기 15세 12호5에 지어학, 지학, 그 다음에 30에 이립, 40에 불혹, 50에 치천명. 치천명? 그때까지는 천명을 몰랐어요. 천도를 몰랐어. 51세가 되어서 장자는 설명하기를 공자가 노자를 만난데 천명을 알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천명을. 그래서 50대 천명을 알고 나니까, 다른 말은 천도를 알고 나니까 60이 되어도 이순해져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너는 그런 말 한 게 맞아. 다 틀려요. 그 다음에 70 가는 거 뭐야? 정신소욕이 불유구해요. 하고 싶은 대로 아무리 해도 법을 어기고 싶어도 안 어겨져. 내가 법이 되고 도 자체가 되어 있으니까. 자, 그 터닝 포인트인 50 되던 해에 공자가 노자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노자가 정자를 하면서 아이고 귀인께서 북쪽에 현인께서 오셨군요. 어째 저에게 도어 한 수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예우를 갖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한 말이 저는요 5년 동안 법률 제도를 통해서 열심히 뭘 익혔는데 정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어디나 터나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토는 발견이 안 됩니다. 또 12년 동안 양에 대해서 죽으라고 연구를 했는데 근데 이것도 근거가 있어요. 논어에 보면 공자가 한 40 중반대에 내가 앞으로 한 5년만 더 살면 지금까지도 공부를 해왔지만 좀만 5년만 더 살면 어쩌면 지옥을 내가 꿰뚫어보지 않을까? 꿰뚫어봤으면 좋을 텐데 라는 대목을 딱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쓴 거예요. 12년 동안 음과 양, 음효, 양효, 운, 지옥을 죽으라고 두드러 팠지만 도가 안 보이던데요. 그러니까 이건 허구의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실제로 공자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니까 공자가 생애하고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실제로 했더니 공자를 살았던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자가 답변하기를 그럴 겁니다. 당신 그렇게 죽으라고 해봤자 그건 도를 깨우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도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이주로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도가 찾아오는 거죠. 절대 원리는 여러분들이 억지로 찾는 게 아니고 도가 여러분을 이뻐해서 찾아와야 합니다. 찾아오도록 여러분을 만드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는 걸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도는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바칠 수 있다면 신하들이 도 여기 있습니다. 임금님 하고 들을 수 있어요. 또 말해줄 수도 있어요. 아버님, 형제들 이래 라고 말해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를 형제간에도 전달이 안 돼. 가장 친한 사람에게 내가 꼭 주고 싶어도 안 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할 수도 없어요. 저는 누구과, 뭐 친구과 누구과 어쨌든 누구에게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죠.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도니까 물려주고 싶겠죠. 근데 안 물려줘요. 우리가 포정해우에서 그랬잖아. 아니, 뭐니까 윤편이 바퀴 장인이 그랬잖아요. 내가 바퀴 만드는 기술 아무리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어도 말로 안 물려주더라. 지가 해봐야지. 그러니까 그건 자격이 갖춰져 있어요. 첫째는 안으로
주가 있어야 하고 밖으로 정이 있어야 해요. 이거 참 중요한 말에서 제가 주소를 좀 더 달아드릴 텐데, 앞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주인이 될 수 있는, 주지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이 있어요. 그 역량을 쉽게 따지면 아까 말한 것대로 첫 번째 뭘 버리라고요? 강박 버려. 두 번째 잔머리 버려. 세 번째 비워놓은 이 상태, 이런 그릇이 있어야 가요. 그 다음에 왜 도를 깨우치려는 목표가 정확해야 해요. 폼 잡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있는 줄 없는 줄 모르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갖추고 있었을 때에 도가 찾아가는 거지, 그렇게 인위적으로 억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 그렇게 죽으라고 했는데, 자, 만약에 주공이, 주례란 책을 주공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주역이란 책 자체는 주역의 경 자체는 전설적으로 문왕이 만들고 복희씨가 만들고 하여튼 성군들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살아있어서 당신을 만났더라도 이 사람들이 도가 이겁니다 라고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 사람들이 써놓은 책, 이 사람들이 써놓은 그 기록을 네가 죽으라고 본다고 네가 전달이 되겠느냐. 네 안에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그 도가 왜 필요하고, 천인합의라는 궁극적인 커다란 목표가 있어야만 찾아오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냐면, 공자가 좀 푹 빠져 있고 사는 세계를 지적을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름. 공자는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이름은 다 한건 명성이거든요. 그리고 군자는 폼이 나야지 뭐 이런 주장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장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이미 명성 누릴 만큼 누린 사람이야. 왜? 제자가 3,000명이잖아. 누린 거죠.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당신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뭔가 더 큰 벼슬을 위해서 더 큰 명성을 찾고 있고자 하는데, 그거 도둑놈 심보다. 왜? 명성이라는 것도 어느 개인의 소유가 아니야. 그건 좋은 칭찬이라고도 우리 인류 모두가 갖고 있는 공공의 재산이에요. 근데 그 재산을 네가 독차지하고 싶어 하는 거야. 아니야. 그럼 인과 의, 그 좋지. 인과 의도 나쁜 거 아니야. 그래서 마치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가 장거리 여행을 하다가 저녁 때 만난 여인숙, 주막,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 일이니? 인의도 필요해. 그런데 주막집 주모가 예쁘다고 하룻밤 자고 간 게 아니고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1년, 2년 거기에 축축 앉아 있으려면 주모가 예뻐할까? 싫어해. 너 쫓아왔네. 그러는 거야. 진정으로 네가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야.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머물러야 할, 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이래야 갖춰지는데, 어때야 하냐면, 자, 인과 의에서 그걸 차용해서 잠시 즐기되, 궁극의 목표는 소요, 기억나시죠? 소요유할 때 소요입니다. 소요할 수 있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아무도 없는 그 들판, 아까 동정호수 할 때 그 동정, 그 동정에서 논일해야 해. 정신적으로 풍성화되어서 그런 세계에서 논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한데, 첫째, 큰 농사 지으려고 하지 마. 그 다음에 큰 재산 가지려고 하지 마. 그걸 자꾸 사실 너 까놓고 따져보면 네가 지금 명성을 높이려는 이유가 뭐예요? 네 이름값 높여가지고 벼슬에서 몸값 불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 생각이야. 진정으로 도를 찾기 위해서는
자기에 필요한 생업수단도 필요한 만큼 위에는 욕심내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딱 던진 겁니다. 아유, 나 명예 필요 없어야 한데 명예가 붙으면 할 수 없지요. 그죠? 근데 나는 돈이 필요 없는데 돈이 굴러 들어나면 어쩌겠어요? 할 수 없죠. 그렇지만 돈이 목표이거나 명성이 목표로 타켓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한 삶을 뭐라 부르냐? 이 삶을 서유의 권장이 논이며 초철한, 제가 논밭, 농사 다 줄여서 초철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초철한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초철한 말이. 초철한 말이 초라한 말하고 전혀 다른 말입니다. 꼭, 그러니까 상다리 부러지게 차린 음식, 입맛에 맞는 음식 딱 3가지만 딱 올린 밥상, 어느 게 진짜예요? 딱 필요한 음식만 쫙 있어갖고 내 입맛에 맞는 거 딱, 그 음식을 초철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손녀보다 거 제가 초철한 음식을 찾아서 시건방인 거예요, 사실은. 그 함부로 쓸 수 있는 당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초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게 도를 배우고자 하고 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몸가짐이야. 그러한 삶을 뭐라 그러냐? 최진지유라고 그래. 하나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식 없는 세계를 진이라고 그래. 그 진을 캐는, 진을 내 것으로 발굴해내는 유놀이라고 불러. 그래서 최진지유를 해야 해. 이런 말입니다. 근데 공자는 지금까지 지금 뭘 주로 했어요? 정치가들을 찾아서 명성을 추구하고 벼슬을 하려는 소리, 벼슬지유를 해왔어. 벼슬지유. 명성지유를 해왔어. 너 그래갖고 돈 못 찾아. 이런 말입니다. 최진지유 좋죠?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전 텃밭 딱 이만해요. 그래도 이 작은 텃밭에서 장모님 나눠드리고 서울로 딸내님 보내드리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게 정말 소박할 수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더 나가게 세상에는, 그러니까 남에게 오난 끼칠 일을 할 경우도 있어요. 가령, 자, 우리가 이 상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벌. 통치자가 상을 주면 은혜롭겠죠. 벌을 주면 어떻게 했어요? 원망스럽겠죠. 벌 받으면. 세상에 어떤 오난을 품을 일을 통치자가 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벌들이 그냥 턱까지만 하고 하면은 벌금을 몽땅 물리면 오난 살 일이에요. 그래, 이건 이제 쉽게 따지면 오난은 벌, 은혜는 상이에요. 그 다음에 수치, 급여, 그들로부터 걷어들일 때도 있고 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간은 충고에 말할 때도 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려서 교화시킬 때도 있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 현실 정치에선 필요한 것들이에요. 정치 도구예요. 그렇지만 그 도구를 만들거나 운영할 자격은 누구한테 있느냐? 누구한테 있어요? 최진지유할 수 있는 사람. 즉 위대한 변화 제의의 하나를 따라서 막힘이 없는 자만 이걸 쓸 수 있어요. 자, 위대한 변화는 지금 앞에 내가 설명을 안고 왔던 음악 내용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 음악 단계에 가면은 음악 저절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음악을 묘사할 때 변화, 지금 한자로는 이 변화는 변화 제의라고 썼는데 그 음악을 묘사하면서 그 음악이 순간순간 변화해요. 겉으로는. 근데 그 음악이 갖고 있는 주제, 핵심 내용은 영원히 똑같아요. 마치 뭐에 비하냐면 커다란 강물이 흘러갔어요. 물이 사실 순간순간 막
막 변하면서 흘러요. 근데 조금만 시야를 넓혀보면 그 강물이 도다리 흐른 그 흐름,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어요. 바다에 물결이 수없이 쳐요. 수없이 변화해요. 근데 바다라는 그 물 자체는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이게 아까 말한 어리벙벙 헷갈린 거예요. 저 이제 변하는 거야? 그대로 있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도를 깨우친가, 도를 다가섰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엄청난 변화를 그대로 읽어내면서 그 변화에 변치 않는 어떤 모습까지를 같이 읽을 수 있는 것.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노자의 제1장만 하면 없으면서 있는, 즉 있으면서 없는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딱 와 닿으면, 그러니까 이 자리에 2, 30이 제가 잘 쓸 표현은 2, 30이 있으면 2, 30이 다 각자 다 멋있고 각자 그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 변화무쌍한 모습을 느끼면서도 이분들의 공통된 우리가 행인이라는 사실을 같이 동시에 느끼면 여러분들의 시야가 두 눈 가진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변화하면서 제일한 그러한 변화를 위대한 변화라고 그래요. 근데 이 변화에 외면적으로 보면 막 바뀌지만 그 핵심은 제일 하나예요. 하나. 그 하나는 결국 도고요. 그것을 아는 자만이 앞에 나온 상을 주든 벌을 주든 보너스를 주든 벌금을 매기든 죽이든 살리든 이런 정치적인 수단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산소라 여기 뭐 떨어지면 좀 주소해. 그래서 마지막에 정치 잘해 들으세요. 정치할 때 정자는 여러분 발을 정자 옆에 원래 이렇게 썼어요. 이것을 이제 줄이면 이렇게 쓰죠 우리 오늘 이렇게. 그 이 글자의 원래 모양이 이거예요. 그래서 손에 회초리를 들고서 정하라고 책 이렇게 매질하는 게 정이야, 정. 그게 이제 정치 이런 뜻인데 어쨌든 이 정치의 정사의 정이라는 글자의 핵심 내용은 발을 정자예요. 근데 발을 정자는 설문이 뭐냐면 하나에 가서 머무는 게 1 플러스 지 하면 정자가 되죠. 하나에 가서 머무르는 게 정이야. 근데 그 하나가 뭐예요? 대변이요. 크게 변하면서 바뀌지 않은 하나예요. 그걸 깨달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원래는 이 설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 아래가 뭐라고 그랬어요? 발이에요. 요게 뭐예요? 요거 왜 발가락이 3개인데 왜 3개밖에 없어요? 옛날 사람은 셋 이상을 안 그려. 셋만 그리면 많다는 뜻이야. 우리 애기들 하나 둘 셋 하고 많다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많음의 상징이에요. 셋이라면은. 그리고 여기 이제 엄지발가락을 가르칠 겁니다. 이게 이제 나머지 발가락을 가르치고. 이 발가락으로 일정한 땅을 밟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원래는 정벌하다, 정복하다는 뜻과 같은 글자였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근데 이 글자 모양이 네모에서 이렇게 바뀌면서 나중에 하나로 바뀔 때에는 이 글자에 사람들이 담는 뜻이 바뀌어졌어요. 그 바뀌어진 게 뭐냐? 나무 땅 가서 내 거야 하고 딱 발로 밟아서 이렇게 안정시킨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 올바른 곳에 가서 자 여러분들 어디 가서 그 뭐랄까 잘 쓰려면 어디다 힘줘요? 발가락에 힘줘야죠. 발가락에 딱 힘주고 그게 머무르는 시자예요. 그까지 가서 머무르는 겁니다. 가야 일까지 간 다음에 얘가 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발가락에 힘주고 서 있는 게 정이에요. 그래서 정치를 정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논어에도 이 정자는 정야라 이렇게 했어요. 다만 이제 육아에서 말하는 정과 노장이 말하는 정은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육아에서 말하는 그 정은 주공과 소공 또 선왕들이 만들어 오는 법규가 정이라면 노자 장자는 뭐가 정이었어요? 오늘 처음 시작한 거. 하늘에 대해 질문했잖아요. 하늘은 왜 움직이는가? 별은 왜 움직인가? 도는가? 하는 주지하는 원리. 한마디로 천도. 그게 하나예요. 자,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51살이니까 이 공자가 알았어.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말고 또 하나의 길이 있구나 하고 더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50에 이제 지천명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희한하게 논어를 보면, 논어 저 뒤에 요할편 같은 보면 무의사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도대체, 이게 좀 노자 이야기도 아닌데 왜 무의? 그래서 뭐냐, 순임금이 왜 위대하느냐? 무위하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거예요. 무위했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들은 비유가 진짜 군자는 북극성이야. 그럼 별들이 알아서 뒤를 빙빙빙 돌아. 근데 북극성이 뭐 하든 아무것도 안 해. 이런 이야기는 초창기 공자라면 할 수 없거나 없는 이야기예요.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은 주공소공의 주례 잘 읽고 얘기 잘 읽고 13경 읽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테지만요. 자, 그 다음